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이 공학용 계산기는 전기공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우리가 이 공학용 계산기를 처음 만나게 된다면 도대체 각각의 버튼이 무엇이고 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값이 나오는데 그 값에 어떻게 숫자를 집어넣어야 할지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업로드될 몇 가지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이 유형에서는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공학용 계산기와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공학용 계산기의 기종은요, 대중적인 모델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FX572S 플러스라는 기종을 사용을 했고요. 영상에서 사용된 교재는 다산에듀 전기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공사기사 등의 이런 기초 입문 교재를 활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학용 계산기를 우리가 뜯었을 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딱 처음 뜯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뜯었을 때 온 버튼을 누르겠죠. 전원을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온 버튼을 눌렀을 때 온 왼쪽에 보시면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 자, 모드를 그냥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1번부터 8번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모드를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모드는요, 1번과 2번입니다. 자, 1번이 뜻하는 모드는 표준 계산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보시면 흰색 글씨가 있고요. 노란색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흰색 버튼은, 흰색 글씨는 그냥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란색 글씨는 여기 쉬프트를 누르고 나서 이렇게 S라는 표시가 떴을 때, 눌렀을 때 동작하는 것들이고, 빨간색 글씨는 여기 알파라는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제 눌렀을 때 동작하는 버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알파를 누르고 여기 보시면 X가 있습니다. X를 눌러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의 네모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 이 지수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차수를. 그래서 여기를 X의 세제곱 이렇게 해줄게요. 지수를 입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는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방정식을 풀 때 이걸 누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근데 이걸 누르면 우리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것이고 식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알파를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는이 있습니다. 그렇죠? 는 이렇게 해주면 x 세제곱 는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방정식을 또 세워보면 루트 x의 제곱이니까 알파 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2x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는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는을 누르는 게 아니라 쉬프트를 누르고 S가 표시가 되었을 때 solve를 눌러서 식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X에 대해서 구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는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0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컴프 모드고요. 두 번째, 다시 모드를 누르고요. CMPLX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추후에 이제 지수와 복소수 이런 것들도 알아보겠지만 복소수를 이용하기 위한 모드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J 3이라는 복소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기에 입력할 때는 2 플러스 3 I 이렇게 입력해 줘야 돼요. 이 I가 만약에 3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에러 값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i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는. 이렇게 하면 결과값이 제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i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에러 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이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에러난 칸의 다음 줄로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식을 입력했는데 저렇게 에러 창이 난다면 뒤로 가보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커서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오류를 잡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모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각도를 변환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참고할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사인 45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45라는 숫자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분의 파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6분의 1파이. 그러면은 이 45도는 사실 4분의 파이죠. 4분의 파이. 사인 45도니까. 그 다음에 이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로 나타내면 30도입니다. 30도. 자, 근데 여기는 각도, 여기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호도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먼저 Shift를 눌러주세요. S가 켜졌죠? 그러면 셋업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3번에 보시면 degree가 있고요. 4번을 보시면 라디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3번을 눌러주면 내가 이 45도 또는 뭐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의 각도를 이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in 30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0도를 호두법으로 바꾸면요. 파이로 나타내야 되는데 6분의 파이입니다. 그러면은 sin 6분의 파이 할때 해볼게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분수는 나중에 입력하는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값이 이상하게 나와요. 보이시죠? 9.1383953997. 이 올바른 값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금 2분의 1이라는 값을 봤는데 이게 올바른 건데 여기는 보시면 엉뚱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디그리 모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각도법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6분의 파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Shift를 누르고 셋업을 누르고 4번 라디안 모드로 들어와서 사인 6분의 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값을 대입을 했는데 엉뚱한 값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디그리인지 라디안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학용 계산기의 첫 번째 모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